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예. 3명 이상을 풀어볼게요. 19번.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인데 얘가 그 값을 갖는데요. 3차 함수는 다 이렇게 없죠? 생겼는데 그 값을 가지려면 이 모양입니다. 따라서 프라임 x가 부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얘가 부분을 가져야 되겠어요. 이렇다는 거는 a가 0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0보다 작으면 두분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 값을 갖는데 그 값을 갖지만 그는 하나였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그는 하나였으면 좋겠대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되지. 되겠지. 어쩌나. 네, 한 개의 실근을 갖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약간 무슨 얘기냐면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보편적인 방법은 근을 3개 같냐, 2개 같냐, 하나 같냐를 물어볼 때 3차 함수가 그 값이 있는 와중에 그 값이 없는 애들은 무조건 한 개 가지니까 의미가 없고요. 있는 애들 중에서 근이 하나냐, 2개냐, 3개냐는 하나일 땐 요거, 2개일 땐 여기 접할 때, 3개일 땐 요거일 거 아니에요. 뭐 위쪽에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네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냐, 0이냐, 양수냐로 구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x축이면 극대와 극소가 모두 양수니까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는 하나밖에 안 남겠네요. 반대인 경우도 여기에 x축이 있는 경우에도 극대와 극소가 모두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네요. 곱하면. 그렇죠? 자, 극대 극소 곱한 게 0이면요. 0인 건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얘기니까 이 케이스가 딱 근 2개짜리가 완성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근 3개짜리는 극대 값이 양수일 때 극소 값이 음수 이런 경우가 되면서 곱할 때 음수가 됐을 때 근이 3개가 되겠죠. 그 사이에 x축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좀 알아두면 좀 편하긴 하죠. 따라서 우리는 극대 극소의 곱이 양수인 걸 찾겠습니다. 근이 하나만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극대 극소를 찾을 거면 이 친구를 해보니까 루트 a랑 마이너스 루트 a에서 여기에서 지금 그 값이 나오고 있거든요. 할 수 없죠? 넣어봐야죠. 처음 거 넣어보니까 a 루트 a 빼기 3a의 루트 a 더하기 2 얘가 잠깐만요. 이상하다. A가 양수가. 내가 양수네. A 양수네. 이상하다 했어. 이 A가 그거 말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똑바로 얘기해줘. 그래요. 똑바로 A가 양수가.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니까 자, 우리는 그 대값이 마이너스 루트 a에서 나오고 극소값이 루트 a에서 나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크기 비교가 되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루트 a를 넣었으니까 극소를 구하면 극소를 구하고 극소는 2 마이너스 a 루트 a, 2 마이너스 2a 루트 a가 나오고 있고요. 극대는 마이너스 루트 a를 집어넣었으니까 2 플러스 2 루트 2a 루트 a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게 양수가 나왔으면 좋겠는 상황입니다. 되었죠? 합쳐서 그냥 풀어도 될까 싶은데 그냥 풀어볼까요? 얘랑 곱하면 앞에는 4고요. 얘랑 곱하면은 a 세제곱이네요. 마이너스 4a 세제곱. 이게 양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a 세제곱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1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a는 0보다 크고 일단은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쉽네요, 그렇죠?
쉬운 편이죠. 그 정도면.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5번을 해볼게요. 1푼만 A에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우리 원래 하던 그림으로 할게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건 맞아요. 0에 마이너스 루트 3에 루트 3 예쁘게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침도 그 값이 그럼 1 마이너스 1이죠. 왜요? 자, 루트 3 대 1 비율일 테니까요.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거 하나만으로도 일단은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1푼마 A니까 어딘가 여기 A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접점 T콤마라고 할게요. 되었죠? 그래가지고 우리 늘 하던 대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를 비교 좀 하겠습니다. 그럼 T-1 분의 Tm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라는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인 3T의 제곱 마이너스 3과 같겠네요. 그쵸?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고, T-1 넘어오면서 이제 전개해보는데, 자, 전개해보면은 일단은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이 되겠네요. 나오네요, 이렇게? 네. 자, A도 있고 T도 있다. 근데 접선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다니까 결국 접선의 개수가 3개다는 T값이 3개 나온다는 거죠. T값 3개 나온다는 게 이런 T값 3개 나온다는 게 접점이 3개라는 뜻이니까 접선이 3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A 따로 넣고 나머지 몰아서 써보면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빼기 3이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3T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맞죠? 이렇게 된 아이가 A는 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기 식은.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그린 다음에 이 친구를 촥촥 치면 되는데, 자 봅시다. 이제 드디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얘를 그린 다음에 A를 딱 손을 쳐서 근사하게 만들 건데 이 그림 그리기가 편해요. 왜냐면은 잠깐 마삼을 지워볼게요. 상수는 어차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니까. 그럼 얘를 그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근이 0이랑 2분의 3이죠. 자, 0에서 접할 겁니다. 그쵸? 왜요? 0에서는 근이 중근이거든요. 2분의 3은 관통근입니다. 따라서 자, 앞에 마이너스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네요. 그쵸? 3차 함수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접한다고 관통근이라고 비율관계 2대1에 의거해서 1대1 대 1이죠. 여기는 경곡점일 거고. 자, 이 점이 1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일 거니까 1에서 그때 값이 나오겠네요. 자, 1에서 그때 값 한번 대입해보니까 1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현재 그러면은 극대는 1, 극소는 0인데 이 함수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마3 여기가 마2가 되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3만큼 내려주면 되니까. 그림은 다 그려놓고 이제 내가 원하는 값들 이미 다 구해놨으니까 A를 치려면 마2와 마3을 쳐야만 근이 3개 나와서 T값 3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마2랑 마3 사이가 되겠네요. 되셨죠? 됐나요? 왼쪽머리 왜 이렇게 아프지? 진짜 이게 절름발이 되는 거 같아요. 형 왔네 그래도. 네. 좋아요. 26번. 정우는 죽었냐? 어디 갔냐? 네. 정우 어디 갔냐?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X제곱 플러스 있고요. 자, 얘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NK라고 했을 때, 자, K가 1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 문제랑 똑같이 풀겠습니다. 일단 반복 접선을 활용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똑같이 풀 거니까 얘를 그릴 거예요. 그래도 그리기 좀 편하게 생겼다. 근데 연습을 합시다. 얘를 그리는 건 의미가 없지만 자, 2를 지워보니까 상수를 가려보니까 아, 그리기가 편해요. 어떤 아이예요? 0과 6을 근으로 갔는데 0은 접하는 근, x제곱으로 묶이니까 x-6은 1차죠. 얘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접하는 근, 접하게 그리면 되고 얘는 관통근이지. 따라서 앞에 양수까지 감안해서 이런 그림이구나. 극소점은 4구나. 왜? 1대 1대 1이니까 4구나. 이런 거 금방금방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 아이를 내가 이제 이만큼만 올려주면 되는 거죠. 현재 여기 x축으로 잡았는데 이걸 이만큼만 쓱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찾는 게 쉬운 거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통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남들보단 빠르게 그릴 수 있죠. 그거와 비율 관계를 활용하면. 남들은 맨날 이거 미분해가지고 어쩌고 찾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럴 때 니는 빠르게 그린다라는 거죠. 너 나중에 2차 함수보다 3차 함수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진짜입니다. 왜냐면 3차 함수는 진짜 지겹도록 그리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근데 이런 그림은 사실 나한테 필요가 없고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거의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뭐라고요? 0,k에서요. 여기가 0이었으니까 이거는 뭐 활용 가능하다. 극대값의 x는 0이었으니까 0,k 하나 잡고요. 그 다음에 접선 하나 그린 다음에 접점 t, 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라고 쓴 다음에 여전히 평균 변화율 t분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 기울기와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를 써주면 되겠네요. t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두 점 사이 기울기랑 같으면 접선이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t를 쓱 옮겨주면은 그리고 k만 또 남기면 되겠죠? k 내도를 쓸 거니까 이렇게 3차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이 3차식도 그릴 건데 네, 이 없이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0에서 중근, 3에서 관통근이니까 그렇죠? 인수분해 바로 되시죠? 그러므로 자 0에서 중근, 근 먼저 표시하고 3에서 관통근 근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0에서 중근, 3에서 관통근 그 배는 2겠다. 1대 1대 1 이렇게 쉽죠? 그렇죠?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일목이 알면 정말 쉽다 이겁니다. 네. 이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 친구가 아직 제가 2를 가렸을 때이지 2를 더해줘야 되니까 사실 이 선은 이제 y는 2가 되었겠죠. x축은 더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두 개 올려야 되니까 그렇죠? 얘 함수값이 2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y는 k를 구해서 뭐 접선의 개수 몇 개 이때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y는 2가 여기고요. 이 점을 좀 찾아볼게요. 얘는 2, 얼마인지 넣어보면 되겠죠? 1을 넣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위에 10이네요. 10 여기는 10, 여기는 2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k에 1을 치면 만나는 거 1개, k에 2를 치면 만나는 거 2개, k에 3을 치면 3개. k가 1일 때 1개, k가 2일 때 2개, 3일 때 3개, 4일 때 3개, 5일 때도 3개 해서 9일 때까지 3개, 여기다가 10이면 2개네요. 네, 얘는 7개겠죠? 3부터 7개, 그죠? 다 더하시면 정답입니다. 26? 네, 26이죠. 아니야, 문제에서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내가 쳐가면서 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죠. 그쵸? 정말 딴 생각을 잠깐 하고 있어. 아니에요? 아니면 화났다고? 네. 아니야, 저 화나고 나니까. 그게 화나면은 진짜 맨날 나와서 화나 있는 거야. 진짜 한 순간도 거의 빠짐없이 화나 있는 거지. 아니,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이거 맞았어? 근데 안 들으면 안 되지.
돈이 많았어? 당연하죠. 하나 더. 네. 홍수가 검사해 주고 있네. 엉덩이 접자로 풀었어. 조선을 풀었다 그래. 긴 거였어요. 근데 나도 이거 등급에서 쉽지 않아. 근데 이기고 싶어. 갈게요. 네, 갈게요. 오래 쉽게. 아, 성이야.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x가 3부터 2 사이고요.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정인이 집에 강의 보내줬는데 아쉽네요. 오늘은 안 되겠죠. 주관원서 안 해놔가지고. 근데 사실 왜 오늘은 또 안 해왔죠? 그러게요로 말하면 안 되죠. 오늘은 왜 안 했습니까? 뭐라고? 학교를 갔으니까 학교에서 하면 되지. 왜 학교에서 안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오, 네. 이거 진짜 화난 것 같은데? 정현아, 그래도 화는 내면 안 되지. 알겠어요. 안 내는 걸 알겠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응? 너가 저번에 10배는 심했어. 소리 지르고. 아 소리는 아니, 소리는 안 쳤다. 소리는 아니지. 정희는 그래도 뭔가 약간 기분이 좀 어떤더라도 참으려는 노력이 좀 있잖아. 소리는 소리 찾지 않으세요. 현출. 그랬지. 현주는 밤상하면 이제 바로 그냥 표출하니까. 그렇지 않아. 눈 빨개. 아예. 눈만 빨개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랬지. 자, 갑시다. 32번. 우리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종류 K의 값의 합을 구할 거예요. 이 사이에서 항상 성립된다고요. 이렇게 합시다. 저 이렇게 볼게요. 제가 늘 말하죠. 함수가 있는데요. K만큼 올렸다 내렸다 하죠. K를 지우세요. 얘만 그림을 그릴게요. 마삼부터 이 사이에서 얘만 그림을 그릴게요.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건데 인수분해 하기에는 좀 빡세니까 바로 미분 때립니다. 인수분해 얘 때문에 귀찮아요. 그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입니다. 이 친구 x가 2랑 마이너스 1 근이에요. 따라서 2랑 마이너스 1 근이니까 제가 그림을 그릴 건데 저 3차 함수가 이런 그림이 나오고 하여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는 건 알았죠? 어차피 여기서 근 가질 건데 프라임이 그렇죠? 예. 최고차 함수 양수이고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마삼이면은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삼 찾으러 가봅시다. 마삼 넣어보니까 여기에 넣어볼게요. 마삼.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12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네, 마3일 때 자, 2일 때는 극소값이니까 벌써 구하긴 해야 되거든요. 자, 2일 때는 극소니까 1을 넣으면 3분의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2니까 어쨌든 이거보다 위에 있네요. 그럼 얘 구합시다. 얘 어차피 제일 높은 거 낮은 거가 중요하니까 얘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마3분의 2 1 더하기 4니까 3분의 7이네요. 그쵸? 3분의 7입니다. 아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볼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3분의 7부터 마이너스 24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위아래로 조정이 되면서 얘랑 얘 사이에 있고 싶대요. 이상한데 마이너스 24이 말이 안 되네. 마이너스 18이 아니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예요? 9네. 아닌데? 야 마산 너무 마이너스 27 맞는데? 다음 주에 이거 하는데 마이너스 x 제곱 두 번째 마이너스 18. 씨. 아 15라고? 네. 이러면 좀 많이 되죠. 그럼 보세요.
얘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면서 이 사이에 들어가게 하고 싶으니까 일단 3분의 7은 이미 2를 넘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 K가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더하기 K가 있었잖아요. 3분의 1 정도 내려줘야지 2에 딱 맨 끝이 언저리에 닿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마스 8까지 닿지 않으려면 K는 마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주고 올려주고를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K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어쨌든 뒤에 있는 상수부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죠. K를 양변에 빼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동한다는 마인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은 언제든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애다라는 마인드. 뭐야 이게 왜 그래? 아니야 왜 그래? 갑자기 졸렸다고요? 네. 아 네. 아니 잘려. 힘든 친구들이 많다. 아니,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본인들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거죠. 연기야 좀 내봐.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죄송하다 했으면 됐지. 몇 번이나 풀어봐. 진짜 그러시고. 아니 죄송하다 했으면 됐지 뭐라도 더해. 그래도 멋있잖아요. 멋있었어요. 안 해야지 남자. 현주가 이거 죄송하다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남자. 이거 진짜. 남자 너무 빨랐어. 왜 약간 좀 늦게 해야지 진정성 있는데 빨리 해야 좀 진정성이 없어졌어. 천천히 했어야지. 네. 가볼게요. 자,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고 싶을 때 무슨 실수예요? 결론은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 어차피 어떻게 생겼든 간에 0 이상이니까 극소값이 가장 작은 극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극소를 찾으러 나가야 되니까 미분해야 될 것 같아요. 미분을 하면 아마 인수분해 되겠죠. 뭐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을까요? 주식을 미분하면 x의 세제곱 4a의 x 빼기 4 a 플러스 1인데요. 4로 묶어주면요. 인수분해 되게 생기는 거겠죠? 얘가 a에다가 a 플러스 1에다가 1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아니면 x 세제곱 그러네요. 세제곱이네. 그러면은 뭘로 하면 좋을까? 뭘 넣어? 뭐야? 1 인수분해 되죠? 네, 1, 0, a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자 인수분해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0이라서 자 위에 i가 인수분해가 되면 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1입니다. 문제에서 a의 범위를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양수 a예요. 그쵸? 양수 a면은 이 친구는 이미 이게 허근이에요. 얘가 붕 떠있는 데잖아요. 이미 거기에 양수 a를 더하면 더 뜰 거니까 얘는 허근이죠. 이 4차 함수는 얘밖에 근이 없어요. 이 3차 함수는 얘밖에 근이 없죠. 3차 함수가 쟤밖에 근이 없다는 거는 이런 식이니까 1을 기점으로 양이 나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대충 이런 그림이겠죠. 4차 함수? 모르긴 몰라도 1에서만 극소를 갖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1에서 최소값이라는 거죠. 1 넣으니까 1 더하기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5가 어쨌든 0 이상이면 극소값이 0 이상이면 되니까 이 2차 함수를 풀어주면은 정답이 된다는 거. 이 중에 a가 양수인 부분만 따질 거니까 a가 4 이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수는 안 따질 거 아니야? 왜? 뭐 이상한 게 있나? 왜 5명이나 틀렸지? 뭐 이상해요? 네. 프라임 값이 네. 0이 이게 하나뿐인 4차 함수라고 줬으면 네. 그래서 형태 4개 중에 완벽히 대칭인 거랑 한쪽 약간 함몰되어 있는 거랑 구분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럴 필요가 없죠.
생긴 거 있죠. 새로 생긴 이 프라임. 프라임도 다시 한번 미분해서 프라임의 개형 찾고 그래프를 찾아보긴 해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 1밖에 관통근이 없다. 나머지는 근이 없다. 1의 왼쪽, 오른쪽은 무조건 은 양으로 나머지 있을 거기 때문에 내려가다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차차함수는 극소에서 최소값 가질 거고 네, 극소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가 최소죠. 됐어요? 그렇게 디테일까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하는 게 나쁘진 않죠. 문제는 예준이가 이제 이걸 해보고 나서 물어보느냐 아마 그냥 한번 허우가서 떠나서 물어보고 아, 네. 너무 먼저 당연히 하지. 혼나고 엄청 혼나고 예준이 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x 세제곱 3x 마이너스 2 k의 x 플러스 2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건 좀 어쩔 수 없이 k에 x가 달려있는 거 보니까 k만 남길 수는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것 따로 좀 그려볼게요. 근데 그 x 플러스 2를 나부터 움직이는 이게 왼쪽에 나눠서. 2로 나눠지니까 x 플러스 2로 묶여요? 이제 나눠지는데 네, 나눠져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2에서만 비워놓고 나머지가 그냥 그렇고 아,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방법을 사실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금 그렇게 풀면 아마 학교 시험에서 학교쌤이 정상인이라면은 틀렸다고 할 거예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x가 마이너스 2를 포함하죠 범위가. 얘는 마이너스 2에서 0인데 0으로 나누겠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성립하지 않죠. 그러네요. 네. 이 문제는 x가 마이너스 2인 것도 봐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처럼 풀려면은 일단 너는 여기만 본 거잖아요. 여기만 보겠다는 의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긴 해요 사실. 좋은 얘기긴 했는데 그렇게 풀어도 정답은 나오면 또 나올 거고. 그렇지만 정석은 이제 이대로 가는 게 맞죠. 일단 나쁜 얘기는 아니었어요. 자, 이 친구를 그려볼 건데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x 플러스 2만 나오고 땡인가요? 돼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거예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된대요. 인수분해가.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친구 인수분해 예쁘게 되었으니까 그림을 그릴게요. 자,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반동 1에서 접하는데 자,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1대 1대 1이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y축이겠네요. 그쵸? 이 친구 변곡점이 정확히 대칭점이 정확히 y축 위에 있는 친구였어요. 이런 문제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왼쪽 건을 그려지고 있고 오른쪽 건 얘인데 잠깐만요. 왼쪽 거는 여기서부터만 그릴게요. 문제에서 x-2 이상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래놓고 제가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 기울기가 k. 걔가 항상 이 파란색 3차 함수보다 위에 있으려면 기울기가 양수인 건 다 돼요. 양수인 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기울기가 뭐야? K 0 이상이야? 정답이 K가 0 이상이야.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야? 아니 기울기 K가 0보다만 크면 항상 이 직선이 얘보다 위에 있는데? 그러네요. 네. 끝났네요. 그림을 그리면 쉽네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문제네요. 왜? 왜?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서 좀 화났어요. 하면 안 되지. 이거를 이제 동료에서 좀 더 발전하는 알겠습니다. 41번까지 하면 오늘 숙제는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설명 잠깐
이쯤 되면은 이제 물리 1을 어느 정도 선택하신 분들은 속도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이 물리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학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공통과학은 또 쉬우니까 공통과학에서 역학을 배우시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아니 뭐 F는 MA 정도는 배우잖아, 공통과학에서. 그래요? 속도, 가속도 다 배우잖아. 예. 네. 저는 또 어디 봐? 어딜 봐? 계속 화내려고 그러네. 네가 어쩌면 안 되지. 화 안 내는 거야 뭐. 화가 안 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시면 안 되죠. 엉덩이도 마시고. 어쨌든 공통과학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할 거예요. 속도가 뭔지, 속력이 뭔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언제 배우냐? 공통과학에서 배워? 오케이. 속도랑 속력을 구분할 수 있다고? 좋아. 그 정도면 됐지 뭐. 벡터, 스칼라 이런 멘트로 배우나? 그런 거는 안 써요. 그렇게 안 배워요? 벡터, 스칼라가 브리트에 나와? 오케이. 뭐야? 왜 나와? 원래 그 버스에 그렇게 말이 안 돼. 교과서에 그게 말이 안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고 가르치실 때는 쓰세요. 교과서에는 있다. 없다 물론. 네, 별거 아니야. 이제 벡터랑 스칼라 별거 아니니까 그냥 하자. 숙제에선 별거 아니고 미적분에서만 좀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너구나. 그렇죠. 그래서 안 그린 것도 예준이고 시끄럽게 맨날 떨어뜨리는 것도 예준이고. 네. 그래요. 커피숍 같은 알겠어. 자, 봅시다. 넘어갑시다. 여튼 그 미적분에서 이제 겨울방학 때 미적분 배울 때 그때 속도가속도 할 때 벡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연수고등학교 벡터 2학년 때 배우고 인천여고 2학년 때 배우고 그렇죠. 연수여고 대본만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기아. 너네 안 끝내? 끝났어? 기아. 나 잘못 말하나? 너 화내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다 공감하고 있잖아. 정말 나 진짜 그래요. 화내지 말라고밖에 말 못하겠네. 안 된다. 언제 끝났어? 1학기야? 1학기 때. 맞네. 기아 한다 했었는데. 1학기 만에 끝내고 2학기 때 확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가겠습니다. 떠들지 말고 집중 좀 해. 뭐하냐 이거는 예준아. 기아부터 물리 꺼내면 내가 잘못했다. 가자. 자, fx가 네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제 이런 얘기죠. 얘가 직선이잖아요.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있고,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기울기 4짜리가 얘네들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gx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고, 그럼 이 직선이 막 k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니까 k 값이 몇 개 나올 수 있겠죠. 얘를 구하는 문제지만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당연하게도 이게 맨날 성현이가 엊그저께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건데, 이렇게 풀지 말고 양변에 4x를 더해주면 이제부터 이 직선이 x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말한 게 이거야. 더 신기하게 얘기했다고 한 게 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좀 더 좋았던 멘트는 그냥 이 정도 생각은 나쁘지 않았고 좋았는데, 그러니까 더 좋았던 건 곡선도 직선형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나중에 곡선이 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하는 걸 보면서 판단을 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어쨌든 4x를 더해주면 이제부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아이가
이렇게 생긴 i가 있는데 얘 둘 사이에 k가 있네 라고 보시는 게 편하겠죠. 그럼 이제 우린 뭐만 보면 돼요? 이렇게 생긴 i의 최대값이랑 이렇게 생긴 i의 최소값만 찾아보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x가 이 문제가 또 악랄한 게 4x를 안 더하면은 얘가 좀 잘 안 그려질 거예요. 아마 전 안 그려봐서 모르겠지만 4x를 더해줘서 얘로 봐야 좀 예쁘게 그려질 겁니다. 옆에 있는 애도 이제 이렇게 쓸게요. 자, 이 친구를 그리러 가볼게요. 미분합시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이에요. 자, 2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2 더하기 4가 됩니다. 이거는 아마도 x가 마이너스 2면 인수분해가 되니까 1, 0, 마이 4 마이너스 2에서 1, 마이 4, 2, 마 4 될 거고요.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니까 허근이니까 이 4차 함수는 미분했더니 그늘 하나밖에 안 갔네. 미분했더니 그늘 하나밖에 안 가자 그때 값이 x는 마이너스 2에서밖에 안 나오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위로 볼록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자, 이 친구는 x는 마이너스 2 말고 얘는 부침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려지고 있겠죠? 자, 이 사이에 k가 뭐 몇 개 나오게 해달라 이런 문제겠죠? k가 3개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의 이 값은 내가 아니까 대입을 해볼게요. 이거보다. 대입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8 플러스 16이니까 여기 16이란 말이에요. 근데 k는 16이어도 되잖아요. 증거가 있으니까 3개이려면 16, 17, 18까지 나오면 되니까 이 값이 이 친구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n-1이네요. 이 꼭지점이 n-1인데 n-1이 18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될 것 같고요. 얘가 딱 18이어도 3개 들어오는 것 같고요. 19보단 작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9보다만 작으면 정수는 3개가 맞잖아요. K 정수 만들어주는 게 3개. 맞죠? 네. 최현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저희 오늘 좀 요즘 근데 재윤이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너가 쓰고 너네 이어서 있냐 뭐 네. 충격같이 충격같이 그래서 이거 네. 계속적으로 그냥 몸이 안 좋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이 안 오늘 힘든 친구들 많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n의 값을 구할 건데 자, 이 자연수가 되어 있나요? 네, 19밖에 안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이제 속도 설명을 잠깐 할 거예요. 좀 하고 쉴 건데 중요한 거니까 꼭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을 적당히 해도 되는 게 나중에 적분가수 한 번 더 할 거니까 제가 적당히만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물리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 파트라 설명할 때마다 약간 좀 빡이 쳐요. 물리를 가르치는 느낌이라서. 네. 이거 목소리 뭐랄까요? 접시에 그거 그래요. 가져오세요. 네. 자, 일단 속도 설명을 지금부터 들어가고요. 얘를 하기 위해서 스칼라와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리고 스칼라는 뭐 다 알다시피 크기만 존재하는 친구다 라는 거고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인데 세상에는 스칼라에 해당되는 값들도 꽤 많고요. 벡터에 해당되는 값들도 꽤 많아요. 근데 뭔가 움직이는 애들은 일단 다 벡터라 보시면 돼요. 방향이 있잖아요, 움직이면. 네. 그러긴 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수투에서는 길이가 1차원 운동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움직인다. 나는 1차원 노동만 다루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때 방향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둘 중 하나로만 결정이 됩니다. 약속이 돼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위로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예요. 이건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기준점인 0이 어딘가 존재할 거고 그 0은 문제에서 제공을 할 거예요. 알았죠? 네,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용어도 정리합시다. 스칼라에 해당되는 용어는 이동거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얘랑 똑같은 레벨의 벡터에서의 용어는 위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변위도 같이 있긴 한데 변위는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적분에서 좀 약간 쓸모가 있는 단어고요. 네, 미분 쪽에서는 변위가 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약간 달라요, 좀. 약간 다른데 지금은 변이는 물러도 된다는 점. 그리고 스칼라에서 속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벡터에서 속도잖아요. 이제 속력보다는 요즘에는 속도의 크기라고 써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속도가 있고요. 가속력이 있는데 가속력이라는 표현은 문제집에 진짜 한 군데도 없는 것 같고요. 얘는 또 가속도의 크기라고 꼭 얘기를 해줘요. 웃긴 게 속력은 가끔 나오는데 가속력이란 말은 안 쓰더라고요. 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네요? 네. 의심할 거면 왜 물어봐. 진짜 이상하니. 아휴. 네. 의심. 아니면 누나 죄송한데 죄송히 하지. 빠르네. 네, 오늘 타이밍이 딱 좋아. 아, 내가 이제 또 화가 고백을. 한주는 별로 화가 안 나서 이거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네, 요즘 오늘따라 많이 하면서 좀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볼게요. 근데 이제 속도 뭐 V라고 쓰고 속도 A라고 쓰고 이런 건 좀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위치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면 어떻게 보면 원래 지금부터 매개 변수를 배우는 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위치는 XT라고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고지고대로 표현하면 시간에 대한 X의 값이에요. X값 뭐예요? 가로 좌표예요. 가로 좌표.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XT라고 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X를 쓴 게 아니라 그냥 가로 움직임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문제도 가로 움직임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XT라고 써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X 좌표의 값인 거죠. 함수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T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0초일 때 위치는 0 1초일 때 위치는 여기 1 T는 1일 때 위치가 1 자 T는 2일 때 위치는 4겠죠. 그쵸? 그러니까 T값에 대한 X좌표의 그 좌표를 말해주고 있는 식이에요 얘가. 대부분의 문제가 좀 불성실하게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거 역시 T에 대한 함수이다 이런 표현을 약간 생략해 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여튼 X는 T에 대한 함수다. 잊지 마세요. 여기서 무조건이에요. 그냥. 무조건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 치면 사실 이 Y라는 애가 원래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X에 대한 함수인 이름이 Y 이 맞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걔가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정의역을 X로 두는 함수임 맞잖아요. 정의역 X로 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정의역 축에 X 갖다 받고 여기에 Y 갖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YX는 FX라고 쓰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굳이 이름을 두 번 쓰는 형식이긴 해요. 왜 이런 짓을 벌였냐? 여기를 굳이 Y축으로 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F축이라고 처음부터 해놨으면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죠. 아시겠어요? 네, 이름만 바꿔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수학의 본질. 네. 알겠어. 알겠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요. 속도는
VT라고도 많이 쓰는데, 그래서 V가 이제 벨로시티 약자니까, 그리고 이제 T에 대한 함수겠죠? 근데 VT가 사실 X 프라임 T란 말이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 시속도가 어떻게 써? 시가 거속시야. 다음에 속 다음에 이거 시야? 아씨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게 참 네. 일단 보겠습니다. 네, 이거잖아요. 이거 봐봐요. 속력이라는 게 시간분의 거리인데 제가 말했죠. 모든 기울기는 정역 1당 치역이 얼마나 변하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1초당 몇 미터 가니 이게 속력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도 봐봐요. 그러면은 정역 1당 치역을 나누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울기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부터 시간을 아주 짧게 잡아요. 찰나의 시간 동안 거리는 찰나에 얼마나 변하니가 궁금해요. 그게 되면 시간에 대해 거리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 나누는 게 속력이다 보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해 나누는 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투에서 하여튼간에 뭐랑 뭐를 나누잖아요. 그럼 싹 다 그건 미분할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쵸? 네, 가속도 보세요. 가속도 AT예요. 이거요? V를 미분한 거예요.